저희는 이제 스템소프트라고 하는 국내 업체고요. 한 20년간 정보 보안만 이제 계속 해왔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인 회사이고요. 이제 노조미 네트워크스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카다 가디언이라고 하는 제품 소개만 할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이 노조미 이러니까 또 요즘에 시대 조류에 수능 병진하면 거부감이 있으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스위스 회사고요. 개발 본부는 스위스에 있고 영업 본부는 미국에 있는 회사니까 전혀 거부감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차 중에 여기 그동안은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은 보안을 주로 이제 세미나를 많이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개요가 다 비슷하니까 또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아시고 어느 정도 궁금하시겠구나 이해를 하고 스킵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보안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보다도 일반적인 어떤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개요나 뭐 이런 사례 부분들도 조금씩은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료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넣어놨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공장과 어떤 산업망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안 사고가 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용어를 많이 듣는 뭐 좀비, 무슨 APT, 뭐 정보 유출, 파괴 이런 얘기들이 꼭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고요. 저쪽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얘네들은 사실 윈도우즈에 감염되는 랜섬웨어거든요. 이렇게 암호화 시킨 다음에 돈 줘야지 내가 열어줄 거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산업망이나 공장 안에 있는 PLC, MAS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컨트롤러나 상당히 많은 머신들이 윈도우 머신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감염이 돼버리면 조차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또 하나 키워드가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사이버 어택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산업망이나 IoT망에서의 보안은 단순 보안 유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다, 뭐 산업망, 공장망 이런 데서 보안은 이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스탁스넷이라고 사람이 USB 갖고 들어와 갖고 USB를 꽂아서 거기서 이제 웜을 전파시키는 거였는데, 이제 요새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APT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하나의 공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드릴 어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징후와 어떤 배경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퍼져나가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지는 이런 공격을 총칭하는 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부터는 일부 한 두어 개 USB를 갖고 들어온 곳 이외에서는 전부가 다 ATP와 관련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하나를 가지고 어떤 공격 사례가 있고 어떠한 공격 기법이 있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APT라고 하는 아까 오랜 기간 동안에 흔적 없이 잠입과 전파되는 과정에서의 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 얘기를 좀 적어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전 사태 이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거죠. 내가 콜라를 만드는데 콜라에 20g의 설탕이 들어가는데 누군가 컨트롤러에 잠입을 해갖고 설탕을 50g 집어넣어라.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한 그 발전소에서 발전기 터빈이 예를 들어서 뭐 1000rpm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웜에 감염이 돼갖고 이 터빈을 4000rpm, 5000rpm 돌린 거죠. 터빈 터져버렸습니다. 독일인가 스위스에서 한 3, 4년 전에 용광로에는 용광로 열을 너무 올려갖고 용광로가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이런 것들인 거죠. 아까 제가 일반적인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 유출보다는 산업망에서 느끼는 보안이 더 큰 것 중에 하나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고 넘어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산업망, 공장망에서는 보안 사고가 생기면 파괴를 일어난다는 거죠. 파괴. 유출이 목적이 아니라.
예, 나중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IT, OT라는 용어를 제가 적어놨는데 IT라고 표현드리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사내망, TCP/IP 네트워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OT라고 하는 게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이래 갖고요. ICS망, 뭐 CPS망, 스카다망, 산업망, 공장망에 사용하는 별도 특수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IT망에 대한 특징, 공장이나 산업망에서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만 좀 보시면은 이거죠. 가용성. 이쪽은요, 가용성보다 보안이 더 중요합니다.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잠깐 일하지 말라 그러고 컴퓨터 껐다 켜면 돼요. 여긴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예고요. 또 하나는 이쪽은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보안 제품을 설치하고자 하면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서버 바꾸면 되고 메모리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OT망 쪽에는 소위 말하는 퍼포즈 빌트인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장비들은 내가 올리고 싶다고 메모리 스페이스나 디스크 스페이스나 CPU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보안적인 요소를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 없다라는 게 이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쪽은 TCP/IP라고 불리는 표준 프로토콜 하나예요. 표준 프로토콜 하나에 맞춰서 보안 제품을 만들고 보안 대책을 세우면 그것이 대부분 99.9% 전부 퉁치고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OT 쪽에는 여러분들이 또 더 잘 아시겠지만 회사마다 기기마다 PLC마다 버전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대한 가시성을 갖지 않으면 보안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OT 보안에 대해서 거의 한국 내에서 전무했다라는 겁니다. 요장표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보안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IT망과 OT망은 분리가 되어 있고 폐쇄망이기 때문에 OT망 쪽에 대해서 입구만 잘 지키면 누군가 USB를 갖고 들어오는 것만 잘 막으면 보안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가 작년 올 초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트너나 뭐 외국의 각가지 리서치 자료를 찾아보시면은요. 언제부터 커버전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IT와 OT의 영역이 허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또 잘 아시겠지만 OT망 쪽에 여러 가지 산업망 프로토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프로토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도 TCP/IP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OT에 대한 보안과 IT에 대한 보안을 따로따로 설계를 해야 될 거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선 기술이 또 연결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그 IP 또는 러그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어떤 디바이스들이 이 폐쇄망 산업망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백도어예요. 그죠? 이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보안 정책상 어떤 전략이 IT와 OT, 일반과 산업망을 구분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좀 몇 가지 OT 보안의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흔히 IT에서의 보안을 얘기하면 암호화, 인증, 무결성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는 줄 알았습니다. 청문회를 몇 번 봤더니 그런 요소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폐쇄적인 항공에서는 암호화가 있을 필요가 없고요. 무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가지 여기 지메스나 에릭슨 이런 분들 와 계시지만 각가지 벤더가 알아서 자기 프로토콜에 사용할 만한 보안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런 것들을 OT에서 말하는 보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이건 물리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이건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 안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고요. 가용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인데요.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거의 불가능. 제가 왜 거의라고 썼냐면 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크기나 발전소나 이런 산업 기반 시설에는요. 그쪽에 있는 벤더들이 저런 소프트웨어를 못 깔게 한대요.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된 안티바이러스 하나도 못 가는 환경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니까
네트워크 장비 절체도 못하죠. 소프트웨어 설치도 못하죠. 보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이 지금까지의 OT 환경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얘기죠. TCP/IP는 다른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더 잘하실 겁니다. 이러이러한 벤더들을 통해서 수백 개의 프로토콜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개의 프로토콜을 지원한다고 해갖고 보안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AI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사람이 저걸 하나하나 따라다니기 어려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OT 보안 자체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예, 해외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샌드박스라는 기술이 어떤 건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그냥 일반적인 TCP/IP 회사망에서 가장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는 보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이걸 왜 굳이 샌드박스를 예로 들어서 써놨냐 하면 한수원이나 그 전에 죄송합니다. 몇 가지 국가적인 보안 사고가 나타났을 때 뉴스를 보면 이래저래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방송에 나오고 그래서 알아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OT 네트워크 산업망 네트워크 안에서 보안에 대한 절차를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 OT 네트워크가 어느 접점에선가 IT망하고 물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 OT망이 물리는 IT망 입구에 보안 조치를 몇 개 하시고는 조치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 산업망 보안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OT에 대한 보안, 산업망에 대한 보안, 공장망에 대한 보안은 TCP/IP에 대한 보안과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쓰고 싶어서 쓴 거고요. 샌드박스가 무용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거는 TCP/IP 쪽에 더 특화된 보안 기술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IDS, IPS가 그 패킷을 분석해서 시그네처 패턴을 보고 이러이러한 패턴이 보이면 이거는 A라는 공격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기술인데 프로토콜에 다 다르니까 저런 공격 방어 기법을 사용하는 장비가 유용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T를 비롯한 공장이나 모든 이쪽의 보안 사고는 일반 TCP/IP망, 일반 사무망에서는요. 신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정보 유출이 90% 이상은 됩니다. 나머지 10%는 디도스 정도가 파괴를 위한 공격인데 이런 산업망 쪽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터빈이나 용광로위처럼 파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T에서 얘기하는 암호화, 무결성, 인증, 접근 지역, 악성 코드 이게 99%입니다. TCP/IP에서 보안을 얘기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잘할까가 그 주 예의예요. 근데 OT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가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도 못해요. 다만 가시화, 비저빌리티, 모니터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또 IT 하시는 분들은 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IT에서는 NMS나 APM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에 주거니 살았니 그림으로 막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을 가시화라 그러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걸 갖고 무슨 뭐 여기에 가시화를 하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IT 쪽에서는 보안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OT 쪽에 가갖고 고객분들하고 컨설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보안의 OT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맨 마지막에 듣는 얘기는 자, 그러면 당신은 생각하기에 IT 보안 인력이 OT를 하는 게 맞습니까? OT 인력이 보안을 같이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죠? 용어 몇 개를 빼고 나면 기존의 보안에서 얘기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컨셉이. 뒤에 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 비저빌리티와 가시성을 얘기를 할 때 IT에서 생각하는 이것과는 좀 별도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시화를 통한 보안에 조금 염두에 주시면 좋겠다라는 서론을 드리고요.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늦게 시작해갖고 시계를 자꾸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노조미 네트워크스의
스카다 가디언은 지금 말씀하신 저렇게 각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통한 구성 오류를 파악을 해서 보안에 대한 도움을 드린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개요를 보고 뒤에는 이제 이그젠플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이 장표를 이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TP 이런 복잡한 얘기 빼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문지상에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그 보안 사고는 다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도 스미싱, 스피어피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메일 함부로 열지 마세요. 문자 날라온 거 함부로 링크 누르지 마세요. 이런 거 많이 누르셨잖아요. 이메일 링크를 누르고 문자 링크를 누르면 거기에 연결된 악성 코드가 내 PC 안에 다운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로는 사실 별 위험이 없어요. 그 자체로는 별 위험은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근처에 자기가 접근 가능한 다른 시스템들을 감염시키려고 이상한 패킷들을 많이 내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패킷은 뭡니까?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통신 루트, 통신 패킷을 자꾸 발생시키면서 감염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뭐 10,000대 정도의 PC가 있다, 하나 감염이 됐다. 그러면 시간이 몇 달 지나가면서 리터럴 인펙션, 옆에한테 패킷이 전달되면서 감염이 많이 됐겠죠. 그러고 나면 지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디도스 공격을 할 건지 정보 유출을 할 건지 무슨 짓을 할 건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까지도 아무 위험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흔히 말하는 CMC라고 부르는 커맨드 앤 컨트롤 센터라고 부르는 인터넷에 해커의 집으로 접속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부터 해커가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자, 그럼 모년 모월 모시에 어떠한 공격을 수행한다라고 지령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전에 파악을 하면 문제는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의 보안업체가 9달 정도 평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패킷 하나에 멀웨어가 들어와서 그거를 IDS나 IPS 같은 걸로 검색하다가 이상한 패킷이네, 너 차단. 이런 보안 세세가 아니라는 거고요. 9달 동안에 누군가 눌러서 허가받지 않은 좀비가 내 네트워크에 어떠한 속도와 어떠한 영향으로 퍼지고 있는지를 가시화를 갖고 쳐다보면 CMC의 지령을 받고선 뻥 하고 터트리기 이전에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게 비저빌리티와 모니터링을 통한 보안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OT에서만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 일반 IT, 일반 TCP IP에서도 보안에 대한 키워드는 이것, 비저빌리티와 모니터링입니다. 왜? 이제 한 개의 장비,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보안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가시성을 높여서 사고가 생기는 징후를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AI와 머신러닝 기법의 도움을 받아서 OT망에 100여 개, 수백 개의 프로토콜에 난무하는 OT망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단계 동안에 실제로 데이터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기 전에는 스캐닝이나 새로운 접속을 하는 노드, 거기에 새로운 기기가 나타났다, 인가받지 않은 접속이 일어났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보인다, 거기에 예를 들어 이거죠. OT망에 있는 산업망 기기, PCS나 컨트롤러가 갑자기 인터넷 IP로 DNS 프로토콜로 접속을 하려고 해요. 이건 100%예요. 걔가 인터넷에 DNS 접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그런 거라는 거죠. 인가받지 않은 애들이 OT망 안에서 아웃고잉 접속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허가받은 사람을 제외한 사무망에서 공장망으로 트래픽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만 여기까지 파악을 해서 실제로 APT의 5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징후를 갖고 얘는 좀 이상해 확인해 봐야 되겠어 라는 인지를 주는 것이 비저빌리티와 모니터링의 목적입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말을 좀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개념 파악은 다 하셨어요. 예, 드릴 말씀 드렸고요. 뒤에는 이 제품이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가시화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그젠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가시화가 중요하다. 그거를 가지고 평상시의 상태에 내가 봐왔던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가 그것과 다른 상황을 인공지능 학습 모델로 바뀌었을 때 보여준다.
예를 하나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 콜라에 설탕이 10g 들어가는 게 우리 회사의 평균 공정인데 갑자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었더니 얘 기법으로 봤더니 20g이 들어가는 거 보였다. 이거 워닝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슷한 얘기 반복되니까요. 이 장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바로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안 장비나 이런 애들은요, 그냥 텍스트 모니터링으로 보였어요. 뭐 빅데이터 어떻게 해도 다 데이터 중심으로 리스트로만 보였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별로 없는데요. 이런 장면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IP 대역만 설정해주면 이 모든 거를 자기가 알아서 해요, 이제. 옛날에는 아이콘 갖다 끌어다 놓고 넌 스위치야, 아이콘 갖다 끌어다 놓고 너는 저기 PC야, 너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다 알려주고 이거랑 다르면 얘기해, 이렇게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IP 대역만 알려주고요, 3주간 걸어놓으면 지가 이거를 다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구역을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요, 어떤 이슈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상 징후가 나타난 이벤트를 보고 팔로우해서 따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평상시에 이런 대시보드를 보고 있다가 빨간색이 나타났다거나, 참고로요, 얘가 그림이라 그렇지 실제 화면은요 꼬물꼬물 막 움직입니다. 트래픽이 많은 애는 줄이 커지고 아이콘이 커지고, 트래픽이 이상한 애는 까만색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빨간색을 보고 그 빨간색 안으로 딥다이브를 하면 옆에 이런 식으로 내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존이 보이고요. 그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존이 속해 있는 수많은 단말들이 보이고, 그 단말과 수많은 존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색깔들은 평상시에 내가 봤던 트래픽인데 갑자기 평상시에 못 봤던 트래픽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거기 갑자기 여기는 OT망인데 여기는 인터넷망이었다. 근데 빨간색으로 줄이 몇 개 갔다. 보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발견된 것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야, 127번 누구야? 쫓아가봐. 어디 뭐 공장 3번에 2층 누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쫓아가갖고 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나 지금 일하는데요. 네, 기다렸다가 컴퓨터 보면 뭐 압니까? 뭐 로고 받아다가 이거 이상한데요. 야, 저녁에 가서 밀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 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얘가요, 이 네트워크인데요, 이 네트워크에 몇 번을 이렇게 통신을 해서 이상해요. 그리고선 이게 하나하나 단말에 대한 정보를 버전부터 얘가 슬레이브다, 마스터다, 그냥 PC다, 어떠한 벤더를 사용하고 있다, 한 30여 가지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그것만 봐도 대충은 얘가 저러한 짓을 할 만한 애구나, 저러한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도 이렇게 봤더니 이 망에 있는, 그 공장망에 있는 이 빨간색 머신이 인터넷망으로 나가려고 하는 DNS 한눈에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서 클릭을 하면 자세한 정보가 보인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평상시 트래픽보다 갑자기 폭주하는 그림들이 일반 TCP/IP 망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일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장망이나 이런 산업망에서는 저 징후 자체가 문제입니다. 갑자기 일을 안 하던 기계가 갑자기 일을 해요? 이상하죠.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애들요, 그 산업망, 공장망 안에서 보이면 99% 웜에 감염된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리터럴 인펙션. 감염이 되면 무작위로 뿌린다니까요. 감염시키려고. 거기에 몇 가지 보시면 이것도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그 POC를 하다가 보면은요, 원격 접속을 많이 쓰십니다. 사무실 안에 있다가 공장 가서 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게 원격 접속을 한두 개씩 열어놓고 계세요. 근데 그게 관리가 되는 원격 접속이면 괜찮은데, POC가 갖고 여쭤봤을 때 저희는 한 2명이 한 뭐 2세션 정도 쓸 겁니다 이러셨는데, 얘를 딱 걸어놨더니 한 30여 개 머신이 붙어 있는 거죠. 이러면은요, 공장 아무리 관리 잘해봐야 그 원격 접속을 타고 감염된 웜이 그냥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런 화면을 보시고선 튜닝을 해놓고 한번 튜닝이 된 이후에는
보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화면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위험하죠. 닉카드 2장 붙어 있는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건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자기가 편리하게 백도어 만들어 놓고 자꾸 왜 A라는 IP는 보안에 걸리니까 네트워크 카드 한 장 더 깔아놓고 B라는 IP로 내가 통신하려고 이러다 웜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찾아내는 거요. 이런 장비 없으면 못 찾아요. 사람이 어떻게 찾습니까? 다 뜯어보고 다닐 수도 없고요. 자, 뒤에는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장표가 전부 4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라 만들 때 설탕을 말씀드렸고요. 또 터빈 돌릴 때의 어떤 RPM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정, 그죠? 이 굉장히 단순한 공정이어도 저런 아이템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런 아이템이 되게 많은데 그걸 파악하실 수도 없고요. 파악을 관심 있으신 분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비가 있었으면 그 터빈이 몇천 RPM 더 돌아서 터진 우크라이나나 온도가 올라가서 터진 스위스, 독일의 용광로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었죠. 우리 몇 달 전에도 비슷한 뉴스 나왔었어요. 우리 모 원전에서 그 설정값이 바뀌어 갖고서 있는 거를 나중에 찾아 갖고선 한번 또 사고는 안 났지만 구술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거 하나면은 다 금방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줄 필요 없어요. IP만 박아서 2, 3주 동안 돌리면 지가 패킷을 합숙하면서 이걸 자동으로 파악하고 보여줍니다. 예,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예, 이런 부분들은 뭐 비슷한 의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윈도우즈 기반이기는 하지만 워너크라이나 뭐 이런 그 윈도우 기반의 그 장비들도 산업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아까 워너크라이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알려진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는 장표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라인, 평상시의 상태를 이해하려면 자기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자산관리 솔루션은 아닙니다만 자산의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 대한 자산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부지리, 부가적인 용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산이 이러한 벤더의 이런 펌웨어로 이런 통신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저걸 보고 좀 아웃오브 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벤더한테 요청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요. 자료로 참고하시고 혹시 오늘 듣고선 좀 추가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 경쟁사에 대한 비교, 그 밖에 어떤 특징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조미 네트워크스 딱 2분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조미 네트워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에 개발을 했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 제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망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핫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보안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스템소프트가 이런 유의 산업망, 공장망 보안만에 직접 보안을 한 제가 알기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설마 진짜예요. 외국 사례는요. 지금 이런 거와 비슷한 경쟁 제품들도 한 8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각 사가 수천 개의 고객사에 수십만 대의 디플로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5개 회사를 다 모이면 거의 뭐 10,000개 회사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해외에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 회사의 레퍼런스만 보더라도 뭐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뭐 그 나라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인도네시아, 뭐 몽골 이런 나라들도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 돈 이런 거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로 저 스템소프트가 구축한 한 회사 말고는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산업망, 스마트 팩토리, IoT를 고민하시는 분에 대한 그 보안을 좀 다른 제품이 되더라도 제발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사족을 좀 붙였습니다. 예, 시간을 많이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발표를 해주신 스탬소프트의 남인우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전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앉아 계신 자리로 가져다 드립니다. 점심 시간